오늘의 학습 내용은 한국인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를 학습하고 통일의 가능성과 장애 요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한반도 통일의 달성 방안과 그 전망에 관하여 알 수 있고요.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에 관해서 알 수 있고, 또한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민족주의 관점에서 한국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통일 열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한국 국민들 중에서 통일을 열망하는 그 비율이 대체로 50%에서 한 60% 사이에 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 수치는 약 한 20% 정도 수준이고요. 또 반반이라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답변을 하는 국민들은 통일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비관적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계층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약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고요. 한국인의 대북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2015년도는 빨간색이고요. 파란색은 2016년도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크게 그리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북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크게 출렁이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 그래프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북한은 우리와 협력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의 비율인데요. 대체로 35%에서 45% 정도 수준에서 한국 국민들은 북한과 협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북한을 하나의 우려의 대상으로 보는 국민들의 비율입니다. 대체로 한 20%가 조금 넘는 국민들이 북한을 우려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 그래프는 아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인식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고 북한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는 측면이고요. 약 한 15% 정도의 국민이 북한에 대한 적대의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프는 북한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 라는 그 답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래프는 북한은 우리의 경쟁 상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답변에 비하면 비교적 좀 중립적인 그런 답변이고요. 이 그래프 중에서 첫 번째, 북한은 협력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네 번째, 북한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 이 두 가지 그래프는 다소 긍정적인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식을 합하면 약 한 50%.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북한은 우려의 대상이다 혹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하는 그래프가 한 4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보다도 조금
많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중립적인 의견이 그 중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북 인식에 대한 배경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념적인 차원에서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은 북한을 어떤 대결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에 비해서 어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들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대 요인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노년층들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항상 안보의 어떤 위협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노년층들은 냉전적인 대립을 오랫동안 경험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한번 전쟁을 겪은 그런 계층으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청년층들은 태어난 이후 전쟁의 경험도 없고 또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체로 좀 진보적인,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들은 북한을 어떤 협력의 대상 혹은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성향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요, 한국인들이 통일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한반도가 왜 통일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인식에 있어서 한민족은 하나의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라는 그 답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은 2007년도의 답변이고요. 까만색은 2019년도의 답변인데 10년 동안에 상당히 크게 통일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제일 왼쪽의 경우에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것이 2007년도에는 약 50%를 차지했습니다만은 2019년도에 오게 되면 약 34%로 크게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인들 가운데 이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다소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통일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50%에서 2019년도에는 한 35% 정도로 크게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첫 번째 그래프와 조금 유사한 그런 이유인데요. 분단된 혹은 서로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함께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통일의 이유인데요. 이것은 뭐 한 10% 정도 수준에서 과거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를 합하면 종족적 이유 때문에 이 한반도가 통일돼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2007년도에는 약 한 60%였다가 2019년도에는 한 45% 정도로 이 차이에서 한국 국민들이 이 한반도 통일을 찬성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통일을 하지 않게 되면 남북한 간의 이 안보적인 긴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평화라는 차원에서라도 한반도가 통일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2007년도에는 약 한 20%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한 30% 수준까지 한 10% 정도 크게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이
과거 주로 종족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했던 그런 추세에서 오늘날에는 보다 더 좀 실리적인 혹은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을 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통일을 평화 이익을 정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고요. 종족적 차원에서의 민족주의가 조금 더 감성적인 측면의 통일 이유라고 한다면 이 안보, 평화는 보다 더 실질적인 그런 이유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생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상당히 좀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통일을 하게 되면 한국이 아주 선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보다 조금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이익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다섯 번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 정도 나오는데요. 아까 안보와 평화적인 차원에서의 이유와 그 다음에 이런 경제 사회적인 이유 이것도 좀 실리적인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세대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이 약간 회색 그래프는 2008년도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는 2018년도 약 10년간의 기간을 두고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세대별로 2008년도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대가 79, 30대가 83, 40대가 82, 그리고 50대가 또 83, 대체로 별로 세대별 차이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2018년도가 되게 되면 확연하게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는 62%가 나타나게 되고요. 30대의 경우에는 71%, 그리고 40대는 81%, 그리고 50대는 83%로 20대와 50대를 서로 비교했을 경우에는 거의 20%에 가까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